50살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한 저의 결혼 생활을 끝낼까 고민이 되는데 도저히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겁이 나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 1년 만에 임신을 해버렸죠.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던 터라 새로 생긴 아기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는 새로 생긴 아이에 대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제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배가 부르기 전에 얼른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출산 준비에 들어가 휴직계를 내야 했습니다. 제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낳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서로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꼭 성공하고 자리 잡게 되면 꼭 갚을게요. 이렇게 손 벌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도 네 분 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남편과 저는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와는 달리 공무원인 저의 남편이 임신한 저를 대신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을 하자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날 만나서 더 걱정이지. 이제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생기게 될 건데 이런 거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랑 내가 언젠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미안하다는 말에 힘들다는 답을 할 줄 알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달리 책임있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10시간의 진통 끝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혼자는 너무 심심하니까 둘째도 낳을 거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외동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지만 알 수 없는 외로움을 조금은 느꼈던 적이 있어서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공감을 했지만 출산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속으로 내가 애 낳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대충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일에 복귀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둘째에 대해 말씀을 하시길래 남편과 제가 상의를 했는데 제 일하는 경력 좀 쌓고 돈 좀 더 모은 다음에 둘째를 가지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을 쓰는 일이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둘째 임신은 저희가 알아서 신경 쓸게요, 어머니. 라고 답변을 했죠. 시어머니는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에 조금 상처를 받으신 것인지 그 후에는 전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애교란 애교를 부렸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행동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하자 남편은 저에게 그냥 그렇게 냅두면 알아서 풀리니까 냅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동하던 대로 지내왔어요. 맞벌이인 저와 남편을 위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딸을 케어해 주셨고 주말에는 저희가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주말에 쉬는 동안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평일 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기도 했죠. 평소와 같이 주말에 남편과 같이 쉬던 중 남편이 헬스장에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워낙 몸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헬스장도 제가 직접 결제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헬스장을 갈 때 헬스복과 목욕용품을 가져가곤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편해서 잘 입지도 않는 정장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당신 헬스장 간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어디가? 라고 물어보자 남편은 헬스장 갔다가 엄마가 잠깐 만나서 밥 먹자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그랬지. 나 다녀올게. 라고 대답을 하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속상한 마음이 아직도 계속되어서 저를 부르지 않고 남편만 불렀다는 생각에 조금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따로 무슨 할 말씀이나 볼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나간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이의 분유와 저녁에 먹을 거리를 사기 위해 장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로 걸어가던 길에 카페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봤습니다. 그런데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맞은편에 정말 여성스러운 여자 한 명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 혼자 오해를 해버리면 처음 보는 여성분에게도 실례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인데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아빠랑 좀 싸워서 속상하신가 봐. 그래서 엄마랑 술 좀 먹고 대화하다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자. 남편의 말에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까 카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머니의 표정도 밝아 보였고 남편의 표정도 밝아 보였었거든요. 남편의 말처럼 속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난 후에 시아버지랑 싸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해하며 딸과 주말을 보냈네요. 저에게 기다리지 말고 자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마주보고 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해주는 걸까 궁금했고 남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을 때쯤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갑게 아빠를 맞이하는 딸을 보며 남편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왜 집에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엄마랑 술 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엄마를 집에 데려다 줬어. 그런데 얼른 나도 집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시간도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무 많이 취해서 당신한테 말하지도 못했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당신 혼자 냅두고 자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고 제가 원래부터 궁금해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제 카페에서 어머니랑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장 보러 가는 길에 봤는데 그 여자분 누구야?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제 엄마랑 카페에 있지도 않았는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절대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본 게 몇 년인데 다른 사람과 헷갈릴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려서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어제 그 아이 너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걔랑 한번 카톡 해볼래? 아니면 다른 애 소개시켜줄까?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고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낼 것 같았기에 남편이 씻고 나온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당신한테 여자 소개시켜줘? 끝까지 제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본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아니 아까부터 왜 그래? 당신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엄마가 무슨 여자를 나한테 소개를 시켜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는 결국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어머니가 문자가 와서 당신 씻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보낸 문자 다 봤어. 그래서 내가 당신이
솔직하게라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뭐길래 그렇게 나를 속여? 나 속이니까 기분 좋아? 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당황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한테 실망 줘서 미안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신이 슬퍼하고 신경 쓰일까봐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야. 나도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그냥 같이 밥만 먹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있길래 많이 당황해서 대체 무슨 상황이냐니까 갑자기 소개팅 자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되게 어이가 없었지. 내가 엄마한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하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카페만 가서 커피를 마시라는 거야. 난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집에 가버리면 우리가 자리 잡기 전에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신다고 갑자기 협박을 하시더라고. 더군다나 엄마의 체면을 봐서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가라고 그러시길래 알겠다고 그랬지. 나는 오히려 당신이랑 딸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신다고 그러길래 계속 앉아 있었어. 그리고 엄마랑 술 먹은 것도 사실이고 엄마 집 가서 잔 것도 맞아. 남편이 그제서야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대체 무슨 원한이 있으시길래 아내와 딸이 있는 아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신 걸까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댁에서 여유롭게 의자에 앉으셔서 책을 읽고 계셨죠. 시어머니께 아무런 말도 없이 찾아뵈서 매우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원한을 갖고 계시길래 갑자기 저한테 차갑게 행동을 하시고 딸이랑 아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유부남한테 왜 소개팅을 주선하시는지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인 거에 비해 너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오잖니.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을 준 것이 너무 아까운데도 그냥 참았어. 그런데 네가 언제부터인가 나한테 하는 말이 되게 신경에 거슬리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둘째를 낳으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지 않나? 너네 친부모님과는 다르게 용돈을 적게 주질 않나?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 복 좀 제대로 보려고 네 남편 선보는 거 주선했어. 불만 있니? 그럼 너도 공무원하고 둘째를 아들로 낳으면 내가 예뻐해 줄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총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기분이 나쁘셨더라면 차라리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말투를 그렇게 예의 없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보다 용돈을 적게 드리는 이유는 정말 모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친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용돈을 더 드리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당뇨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수술과 입원을 하셔서 수중에 가지신 돈이 별로 없으셔서 남편과 상의 후 용돈에다가 약간의 생활비를 보태 더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시부모님께서는 계속 돈을 버시고 몸도 건강하셨기에 덜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기분이 상하셨더라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셨던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고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가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셔? 우리 엄마가 아픈 것에 대해서 아빠가 병간호하시는 거 다 아시면서 용돈을 적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시네. 나 이제 앞으로 당신 어머니 못 보니까
당신도 보지 마. 저는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알겠어. 나도 엄마 안 볼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박차고 나왔어야 됐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앞으로는 당신의 기분을 신경 쓰는 건 둘째치고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남편이 될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성인이 되었고 남편과 저 또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동안에 시어머니께서는 말씀 한마디 없었고 저 또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가다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가족과의 사이는 끊어낼 수 없으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또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둔 통장과 카드의 잔액을 조회하던 중 남편의 통장에 돈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여기 있던 돈이 어딨냐고 물어보자 대답하기를 되게 머뭇거리더라고요. 옛날처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 저번에는 그냥 눈 감아 넘어갔지만 두 번째에는 그냥 못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엄마가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다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지.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너도 내가 돈 몇 배 불려줄 테니까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나중에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통장에 3천만 원 뿐이길래 일단 그거라도 드렸어. 남편 입으로 분명히 엄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 사이는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아내인 저와 같이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돈 무슨 돈인지 알면서 그래? 당신 딸 대학교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조금씩 모아온 통장인데 어떻게 그거를 어머니한테 드려? 어머니가 작년에 가져가셨는데 아직 연락 없으신 거 보면 그냥 그 3천만 원은 끝난 거야. 아니면 당신이 받아올래? 그런 문제는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진짜 왜 그랬어?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졌습니다. 그대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몇십 년 만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인지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남편한테 받으신 3천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정말 당당하게 네 남편이 나한테 그냥 준 건데 그걸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 받아? 내가 너 남편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나도 옛날에 아들 키우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제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막아?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으면 잘 지내셨나요? 라고 안부 인사를 먼저 하는 거야. 난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끊는다. 저는 어머니의 놀랄 만큼의 당당한 태도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능력 없고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공무원이니까 또 돈 벌면 되잖아. 저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남편을 보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딸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다음 달에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일을 바탕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유리가 깨져서 다시 조각을 붙인다고 해도 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행복하게 사시려면 꼭 그런 사람과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 글을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